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군 주둔국의 이 금전적 부담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한국이 내는 돈이 너무 적다. 돈을 더 내기 싫으면 주한미군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건데 트럼프의 본선 경쟁력이 이전처럼 그리 낮은 것도 아니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이 방위비와 관련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장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한국 등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 이 트럼프의 발언이 인기를 끌기 위한 일시적인 주장이 아닐까 싶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공약으로 굳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는 어제도 폭스뉴스 TV의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독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해주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 동맹국에 더는 해줄 게 없다는 말도 했는데 돈을 더 내기 싫으면 미군은 떠날 테니 방위는 알아서 하라는 취지를 계속 이어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발언들이 즉흥적이거나 또는 미국 내 인기를 의식한 일시적인 주장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이른바 트럼프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입장이 더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외교 관련 연설이나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대선 캠프에 왈리드 파리스라는 외교 전략가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실제로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협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돈을 더 걷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삼은 셈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측 말만 들으면 우리나라가 마치 공짜로 미국의 혜택을 보는 것처럼 들리기 쉬운데요. 이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에 대해서 그동안 무임승차 또는 푼돈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한국의 분담액이 거의 없는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의 이른바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은 지난해 10월쯤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정치의 행사에서는 이 문제로 한국계 대학생 최민우 씨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Something said earlier this summer about basically said that South Korea takes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defense spending on the Korean Peninsula. Right. You said they didn't pay anything. However, I just want to get the facts straight and say. Are you from South Korea? I'm not. I was born in Texas, raised in Colorado. But I just want to say, and I want to tell you that that's not true. South Korea paid $861 million. Which is peanuts compared to what it's costing us. Yeah, but the United States also has geopolitical. Excuse me. It's peanuts compared to what it's costing. It's peanuts. And by the way, they are a very wealthy. 이 최민우 씨의 말대로 우리나라는 1조 원 가까운 액수를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둔 규모에 따른 비율로 액수를 환산해 보면 다른 미군 주둔국들보다 많은 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매우 적은 비용을 내고 미국이 마치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표현하는 트럼프 측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는 반론이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인 견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 독일은 이 트럼프 진영도 전통적 우방이자 또 동맹국임을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동맹들과 마찰까지 감수하면서 이런 정책을 공약화하려는 걸까요? 이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제 트럼프는 당내 경쟁이 아닌 본선을 겨냥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살기 힘든데 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느냐 이런 미국민들의 속마음을 들춰내고 공론화해서 자신에 대한 지지표로 연결하겠다는 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철저히 미국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게 트럼프 진영이 유권자들에 내세우는 전반적인 외교 전략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단지 방위비 분담뿐 아니라 기후변화 등 여러 국제 현안에서 금전적 부담 같은 미국이 맡고 있던 책임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가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돼서 이런 외교 전략이 실행될 경우에 각국과의 외교 갈등 그리고 경제적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미국 내 트럼프 반대 진영에서 트럼프의 외교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어제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농담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장에서 있었던 오바마의 뼈 있는 농담 한마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y say Donald lacks the foreign policy experience to be president. But in fairness, he has spent years meeting with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Miss Sweden, Miss Argentina, Miss Azerbaijan. 트럼프는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외신을 보면 오늘은 중국이 미국을 성폭행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막말까지 써가면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거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인데요. 갖은 막말로 본선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는데 공화당 후보로 최종 낙점될 가능성이 커지자 공화당 지지층이 트럼프로 결집하는 양상이 생기면서 민주당 힐러리와의 본선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미 대선 결과의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서 방위비 문제나 대미 수출 등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